눈 밑에 지방들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저게 나쁜 것이야 생각을 하고서 그 지방을 빼내거나 혹은 축소시켜서 줄이려고 드세요. 사실은 지방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댐이 약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댐을 보셔야 됩니다. 훅 빼면은 눈 밑은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절개선이 아예 없는 그런 수술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에 읽어주는 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안검 수술의 종류와 눈 밑 지방이동술 그리고 모든 수술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댐이 있고 눈 밑에 격벽이 있고 그 뒤에 물이 담겨 있는 것, 지방이 담겨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눈 밑이 조금 나오신 분들은 경결막 뒤로 들어가서 물을 빼내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수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물을 빼내고 나면은 뒤에 물이 금방 들어차요. 그리고 지방량이 부족해지면 이 앞에가 다크서클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는 경결막 지방제거술을 10년 전부터 하지 않아서 참고사진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 병원한테 오시면은 결막 속으로 지방을 빼내지 않고 저희는 예전부터 지방 이식술을 시행했었습니다. 결과 좋죠? 그리고 이분은 40대 여성분인데 절개하고 지방을 뽑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하지 않은 살짝 있는 지방들은 보통 경결막 지방 제거술을 예전에는 저도 시행을 했었는데 2014년도 이때부터 저희는 이거를 하지 않고 지방 이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4년 뒤에 오신 사진이 있습니다. 얼굴이 싹 말라서 분명히 지방들이 다 빠질 상태인데 제가 넣은 지방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후반부터 지방 이식술을 시행했었는데 2010년 중반쯤부터 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 이식을 했는데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일반 하안검 수술은 눈 밑 인대가 있고 앞에가 이렇게 약간 불룩해졌는데 거기를 앞을 절개하고 내려가서 가장 불룩한 곳에 격벽을 뚫고서 지방을 뽑아내고 나서 이 앞을 좀 처리를 좀 해주고 피부를 절제하고 수술을 마치는 방법입니다. 일반 하안검 수술의 문제는 이 앞에서 이렇게 불룩 나온 곳인데 여기를 구멍을 뽕뽕뽕 뚫고서 이 속에 있는 물, 지방을 뽑아내요. 그리고 이 앞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 수술을 끝마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해진 격벽이 수술로 인해서 더 약해지겠죠. 시간이 가면은 역시 이 부분이 체인지가 일어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해져서 밀고 나면 그때는 답이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이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전후 사진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사진이신데 30년 전에 제가 의대생일 때 대학병원에서 일반 하안검 수술을 하시고 5년 뒤부터 주저앉으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25년째 이러고 살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일반 하안검 수술을 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토픽, 지방 이동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하안검 수술은 불룩 나온 지방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밀려나올 지방까지 다 제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방의 제거량이 상당히 과다합니다. 지방을 상당히 많이 뽑아내니까 나중에 눈 밑이 판판해졌다 하더라도 눈 위가 쑥 꺼지는 함몰이 좀 일어나고 그게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빠진 풍처럼 조직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쪼글쪼글해져서 아무리 피부를 잘라내도 잔주름이 증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하안검술의 단점인데 지방이동술은 밑을 턱 터가지고 이 지방을 꺼내서 혈관을 차단시키지 않은 상태로 밑에다 전부 다 이동시켜서 꼬매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연부 조직의 소실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의 젊어진 인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이동술을 선호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불룩 나온 이 앞이 제일 약한 포인트인데 여기를 밑을 터가지고 지방을 꺼내서 그대로 밑에다가 이제 꾸며줬기 때문에 제일 약한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라 이 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노화가 오잖아요. 이 지방을 안구가 계속 내리 누르게 되면 지방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 앞으로 밀고 나오지 않고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볼이 내려간 그 부분을 그대로 채워버린다는 컨셉으로 제가 이 수술을 굉장히 선호했었습니다. 이분은 2015년도에 지방 이동술을 시행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뽕뽕뽕뽕 뽑아내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서 전부 다 터서 지방을 꺼내서 그대로 꼬매줘서 굉장히 판판하게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지방이동술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방이동술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자체는 일반 하안검 수술을 똑같이 해요. 여기다 구멍 뚫고 지방을 뽑았죠. 하지만 그 꺼낸 지방을 그대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꺼진 곳에다가 이렇게 쑤셔서 넣는
그런 것을 지방 이동술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 이동시켰잖아요. 하지만 정식 지방 이동술은 아니죠. 정식 지방 이동술은 이것을 혈관을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펴서 이동시키는 것을 지방 이동술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수술을 하다 보니까 지방 이동술을 점검을 좀 하게 됐어요. 지방을 뽑지 않고 이동시켜서 아래로 이동시켜도 눈 밑에 인대가 살짝은 내려가더라고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 바깥에 있는 전체 스마스 근육을 전부 다 걸어가지고 올린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른 곳에서 수술한 지 1년 반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눈 밑이 불룩하죠. 저한테 지방을 뽑아달라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첫 번째 수술 때 지방 자체는 이미 과도하게 제거해서 지방은 없고 눈밑 인대가 처져 버리면서 근육과 피부가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눈 밑에 근육과 근막을 전부 다 들어서 옆에 뼈에다가 올려 붙이는 그런 수술을 했더니 지방이 하나도 없죠. 결과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시행하는 결과입니다. 지방을 뽑지 않고 이동시켜서 눈 밑을 처리하고 눈가에 전부 다 올려 붙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쫙 빠졌죠. 그래서 지방 이동술과 눈밑 스마스 리프팅을 결합해서 수술을 잘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이 수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서 더 좋은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든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눈 밑에 절개를 하고 수술흉을 남기는 걸 싫어합니다. 이왕이면 절개선이 없는 것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눈밑 절개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자체가 이쪽이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요새는 절개 수술들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3편에서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